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작년보다 7.5%나 증가했다.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조 8천 정도가 집계됐다는 뉴스가 이제 아침에 들려왔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소비가 괜찮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시장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부재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힘들게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일단 했어요. 그런 다음에 후속적으로 한 0.6 가까이 이렇게 좀 밀어 올라갔었는데, 이게 외국인 매도가 증가를 하면서 오후에는 지수가 내내 마이너스권에, 깊지는 않지만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마감 동시효과 부분에서 어떻게 색깔만이라도 좀 빨갛게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오늘 파란 글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6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516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2,516억 기관이 순매수한 것도 기관이 선물해서 거의 4천억 가까이를 팔았기 때문에 현물 매수를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95.66포인트, 그러니까 2,500을 결국 다시 살려내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04% 더 밀리는 아주 그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그러니까 0.2% 정도의 상승 출발을 해서, 이건 초반부터 굉장히 불안정하게 오늘 좀 코스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흐를수록 낙폭을 좀 깊게 가다가 마지막 이제 장이 끝나갈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급하게 전환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219억을 순매수하게 됐고, 기관은 252억을 순매도했고, 또 개인들은 16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810.2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58%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시지만 오늘 양시장이 다 음봉을 하나를 더 옆에다가 이제 붙였어요.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양봉으로 선회하는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또다시 좀 조정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1,303원 80전에 끝나면서 지난 주말보다 2원 60전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팔았어요. 836억을 팔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607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452억을 샀고, 우리 기관도 226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SK하이닉스 외국인 452억, 기관 226억.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47억, 기관 38억. 그 다음에 현대차 외국인 39억, 기관 39억 이렇게 샀고, 기아도 외국인 13억, 기관 37억. 네이버도 외국인 30억, 또 기관이 65억 이렇게 샀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72억을 샀는데, 순매수했는데, 에코프로 BM은 10억, LNF는 19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팔았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18억, 에코프로는 3억, LNF는 28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129억, 포스코 DX도 84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 중에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그 중에서도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업황의 바닥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거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하고,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내년도에 반도체가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MSCI 한국 지수도 상당히 오를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요새 이제 얘기 많이 되는 그거 확산에 따라서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썸네일에도 매일 써드리고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게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파악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삼성전자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갤럭시, 뭐 아이폰 이런 데도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한 반도체 이러면 자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에 적힌 거 이외에도 뭐 칩셋 미디어나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앞장서 있는 반도체 주식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그런 이제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속하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 이제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은 뭐 요새 뭐 계속 얘기 나오죠. 국내 조선사가 이제 드디어 일감이 3년에서 5년치를 훌쩍 넘겼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만들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적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선박 인도 시기를 2028년까지 이제 늦춰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년 먹을 거를 미리 다 받아놓은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해외 조선소를 인수하는 거를 이제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아시지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1,600억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이제 수주했다, 이런 얘기 등등 해갖고 오늘 조선수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게임 관련,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이 게임사들이 계속해서 신작을 출시하는데,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고, 또 오늘은 이제 뭐 늘 그렇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정치인 관련 테마주, 이런 뭐 그냥 뭐 조금만 친분 있으면 그냥 올라가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암만 돈이 잘 벌려도 그 정치 테마, 이거 정치인 정책 관련주하고 좀 달라요. 정치인 개인 이 관련주는 이런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꼭 그런 거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이제 합니다만, 어쨌든가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막 상한가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젠이 신장암 치료제 병용 임상에서 안정성, 뭐 그게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입증됐다 이래가지고 오늘 또 상한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추수감사절 연휴도 지나고 이제 산타랠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올라야 되는 데는 외국인이 이제 좀 사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랑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제 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갈 길은 참 먼데, 이게 뭐 12월 한 달 안에 산타랠리가 얼마나 올지 꼼짝도 않는 이제 외국인들은 뭐 오늘도 보면 별로 안 삽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사는 것만 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가는 놈만 가는 이제 시장이 돼버린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작년보다 7.5%나 증가했다. 그래서 98억 달러다. 이런 발표하고 또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매출이 56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5.5% 늘어났다. 이런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올해 연말 시즌에 소비가 별로일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거는 상당히 가능한, 그럴 만한 그런 월요일 시장이었고, 또 사실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후행적인 뭐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뭐 꿈쩍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추수감사절 지나고 첫 월요일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겨뤘는데 뭐 별로였다.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또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밀리지 않은 걸로 보면 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시아권 시장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게 뭐 일요일 그 늦게 열리는 뉴욕 시장 선물이 조금 약보합권 이상으로 좀 떨어졌어요. 0.2% 뭐 고부근으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추수감사절부터 오늘 월요일 그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 사이에 이제 그 소비를 보면 이것들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부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의 그 주 소비 그 구간 동안 얼마나 소비가 살아날 건가를 이제 짐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까지 발표된 거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럴 때는 되게 내구성 소비재나 퍼니처나 뭐 이런 거 많이 사요. 가구, 가전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워낙 그 세일 폭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 그 미국에서 그 주요 소비 시즌에 소비가 막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 전해지는 데는 다소 온도차가 있긴 해요. 그 조금 이제 뭐 산업 구조도 다르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내년에 한국 상장사들이 이익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MSCI 한국 지수가 20%가량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점치고 그걸 예상하는 리포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제 한국 시장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아니 그렇게 밝히면서 근데 얘는 왜 안 사지? 이런 의문이 이제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사고 있어요. 다 사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은 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제가 매일 뭐 외국인이 얼마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여러분이 한번 HTS나 이렇게 돌려서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한번 세팅해서 한번 보세요.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순매수가 증가된 종목이 있고 시가총액 상위선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 20일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순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고 순매수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따라서 한 20개까지 랭킹으로 쭉 한번 코스피 코스닥 훑어서 한번 보시라 이게 뭐예요? 이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이게 우리 외국인이 안 산다 그러지만 안 사지 않았어요. 샀어요. 근데 사는 것만 샀어요. 그게 아주 명확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체크하냐?
그러면 해당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지금 수급이 순매수로 돼 있는 종목이거나 내 소유 종목이 수급이 순매수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매매 원칙상 1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쪽을 향하고 있고 정배열 상태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맞춰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스쿨에서 여러분들 그 MTS나 HTS 보시는데 10일 이평 체크하는 거, 굵기를 굵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모르실까봐 제가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는 어느 증권사입니다 이러면 그것까지 저희가 찾아서 맞춰가지고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그게 뭔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2 이평선이 두껍게 굵게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금방 판단하기가 이제 좋은 거죠. 그 두 개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게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팔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팁을 하나 더 얹어서 드린다면 그 두 개가 다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에서 잘 가고 있으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져 갖고 위에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사오다가 그러니까 전체 토탈로는 이번 달 들어서 누적 순매수인데 2, 3일을 조금 팔고 있다. 그런 게 보이면 이건 뭐냐면 이격이 벌어지니까 밑에서 쫓아올라는 10일 이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때는 2, 3일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출현하면서 그 주가가 약간 이렇게 스피드가 죽으면 상승 속도가 이러면 요때는 좀 쉬어가자. 그게 왜냐면 걔네도 중간에 한번 돌려서 이익 실현하고 또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팁을 하나 얹어서 보시면 이거 이제 보시는 게 좀 뚜렷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 그냥 시장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답정너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흔한 말로 믿을 놈, 믿을 종목 이런 거죠. 그게 이미 오늘 세팅이 됐다. 오늘 시장은 그거를 이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오늘 보여준 날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타랠리라고 해서 막 지수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왜 그 크리스마스 캐널에 운운하게 선물 안 준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수 누적이 안 되는 종목엔 산타가 선물을 올해는 안 줄지도 모른다. 선택적으로 된 종목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